베이킹소다나 소금물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국약을 최대한 빨리 잡아내주는 게 가장 큰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잘 잡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장기간으로 무좀약을 사용해 주셔야 된다. 무좀을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저도 이런 무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점이 있는데 잘 안 걸리는 편이지만 한 번 걸리면은 진짜 잘 걸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겉살이 조금 뜯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간형 무좀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발가락 사이에 뭔가 살이 이렇게 뜯어지고 뭔가 습진처럼, 주부 습진처럼 이렇게 살이 뜯어져서 피부가 가렵거나 조금 따가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국에서 신발을 오래 신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슬리퍼도 간혹 신기도 하는데 가끔 이제 약국이 바쁘다 보면 저는 신발을 신는 채로 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하루 종일 좀 있게 된다면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좀 발에 습기가 좀 많이 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조금 무좀에 잘 걸리는 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으로 오면은 발을 잘 씻어주면서 무좀이 잘 안 걸릴 수 있게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지만 결국 또 걸리면은 또 걸리더라고요. 무좀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진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나 아니면 피부 사상균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런 균이 우리 발 쪽에서 이런 습하거나 그리고 온도가 좀 따뜻해지면 잘 번식하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을 잘 안 씻고 이 균들이 계속 번식하게 되면 무좀이 우리 발바닥이나 우리 발톱 쪽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가 있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가렵죠. 발 쪽이 가렵고 그 다음에 통증이 느껴지고 그리고 따갑고 이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리고 손발톱까지도 변형이 올 수가 있게 됩니다. 무좀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질환이 있게 되어요. 첫 번째는 지간형 무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고 그리고 막 가렵고 물집이 생기고 그리고 또 살이 갈라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각질형 무좀, 이 발이 건조해도 무좀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얗게 모래가 이렇게 뿌려진 이런 발바닥이 이렇게 갈라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굳어서 생기는 경우도 무좀이 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벗겨지고 그리고 또 갈라져서 좀 따갑다 느끼면은 무좀약을 빨리 발라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포형 무좀이 있습니다. 빨갛게 오돌토돌 난 무좀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이런 발바닥이나 발 옆에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마찰이 있게 되면은 진물이 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를 해주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는 손발톱 무좀이 있어요. 이런 무좀 같은 경우에 이런 노랗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거칠거칠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손발톱이 두꺼워지게 되면서 노랗게 변하고 그리고 또 쉽게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발톱이 갈라지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빨리 무좀약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좀을 일으키는 균은 크게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트리코파이톤 루브럼이 가장 대표적이 될 수가 있고, 피부 쪽에 나는 것에서는 트리코파이톤 멘타그로파이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균을 빨리 잘 잡아주는 것이 핵심이 될 수가 있죠. 무좀을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발을 청결하게 그리고 건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건조시키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질형 무좀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적당히라는 것이 가장 어려울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간단한 예로는 이런 수건을 닦아줄 때 이런 개인 수건으로 잘 말라주시면서 닦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개인 수건으로 닦아주지 않고 온 가족이 한 수건을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된다면 이 균을 옮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발마다 또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개인 수건을 잘 건조를 시켜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나 이런 아이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분들, 노약자분들한테는 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개인 수건을 쓰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내에서는 신발을 신는 것보다는 크록스나 아니면 슬리퍼 같이 이런 통풍이 잘 되는 신발로 갈아 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슬리퍼 같은 경우에 있게 된다면은 너무 이제 온도가 우리 발의 열의 온도가 생각보다 높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온도를 낮춰줌으로 인해서 이런 무좀이 잘 안 걸릴 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때로는 베이킹소다나 소금물로 족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경우에 생활요법이라고 한다는데, 저는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약을 발라주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약국약을 바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어떤 약국약을 바르냐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약국약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장 우리가 약국약에서 약사님들이 많이 권해주시는 1차 치료제가 바로 이 테르비나핀 크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알릴아민계 항진균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런 에르고스테롤이라고 해가지고 세균이 먹는 이런 콜레스테롤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런 지방 물질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런 합성 초기인 스쿠알린 에폭시다제 억제를 함으로써 세균이 더 이상 생성이 안 되게 막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벽을 파괴를 시켜줌으로써 진균을 무력화시켜주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이런 테르비나핀 크림 단일 제제가 있기도 하고, 원스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발라서 해결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약들도 있고요. 때로는 복합제들도 있어요. 이 크림만 발랐을 때는 좀 가렵거나 아니면 좀 고통을 느끼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런 복합제를 권해드리기도 하고, 시중에는 복합제가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더블 액션 아니면 모두 이런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테르비나핀 복합제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치료를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클로트리마졸 크림이 있게 됩니다. 테르비나핀 크림을 발랐는데도 나는 잘 안 낫는다 하시는 분들한테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 약이 될 수가 있는데, 카네스텐 크림이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을 저는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데, 가끔씩 보면은 클로트리마졸에 저는 히드로코르티손 복합제를 같이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스테로이드 제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염증까지 같이 작용을 해줌으로써 단기간 안에 사용을 해서 발을 낫게 해주는 약으로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용하는 약은 아니거든요. 스테로이드 제제는 단번에 사용을 해야지 오랫동안 한 달, 두 달 이상 사용하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피부가 약해질 수 있어서 저는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사용을 하라 권한다면은 이 복합제를 권해드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각질 용해제로 우레아 크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람들이 우레아 크림 많이 찾거든요. 이런 피부 미용으로도 우레아 성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발 쪽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각질이 많이 생성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질 용해제와 함께 이런 무좀약, 테르비나핀 크림이나 아니면 이런 클로트리마졸 크림을 같이 병용을 하게 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무좀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베이킹소다나 소금물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에 한해서는 베이킹소다나 소금물이 싱크대나 우리가 이런 그릇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균을 이제 없애줄 수 있으니까 뭔가 내 발도 같이 뭔가 소독을 해줄 수 있지 않냐, 아니면 생활요법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 진균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베이킹소다나 소금물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족욕을 한다기보다는 약국약을 최대한 빨리 잡아내주는 게 무좀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큰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무좀으로는 손발톱 무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약국약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손발톱이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뭔가 노랗게 이렇게 각질이 져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손톱을 갉아내거나 한다고 해서 이 균들이 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발톱은 이 안에도 있습니다. 피부 안쪽에서부터 일단 발톱이 자라기 때문에 약을 발라주면서 이 뿌리 깊숙이까지 작용을 해줘야지 균이 완전히 사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국에 가서 전용 네일 라카를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때로는 진물이 나기도 합니다. 노란색 이런 고름이 찼다거나 아니면은 피부가 이렇게 빨갛게 돋거나 아니면 피가 난다든지 한다면은 저는 빨리 병원을 가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내가 약국약이나 병원약을 썼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병원을 가봄으로써 피부과 전문의 쌤한테 상담을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무좀약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가 꾸준히 바른다라고 해서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손발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손톱은 한 6개월 정도, 발톱은 한 9개월 정도, 최소 그 정도는 기다려줘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달 동안 치료를 한다고 해서 끝나냐?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발라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수가 있고요. 이런 균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발이 완치됐다고 해서 금방 또 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균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을 끝까지 잘 잡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장기간으로 무좀약을 사용해 주셔야 된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약을 바르고 나서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하는지, 양말을 신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드라이로 건조를 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드라이로 이렇게 열을 건조시킨다기보다는 한 5분 정도는 이제 약물이 내 발에서 이렇게 건조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좋고요. 때로는 양말을 신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 전에 이불에 묻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이 어디인가 이렇게 묻게 된다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5분 정도면은 우리 피부에 침투하는데 충분하긴 한데,
있는데 좀 걱정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자기 전에 양말을 신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잇몸에 피가 나는 이유 많이 겪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예로는 치과 치료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치과 치료를 받다 보면 잇몸을 건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나거나 좀 이제 잇몸이 좀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 치과약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죠. 소염진통제나 항생제를 같이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잇몸이 부을 수 있는 것을 좀 최대한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세균 감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이런 스트레토코커스 뮤탄스라는 가장 유명한 입안에서 생존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런 균들이 치아를 부식을 시켜주면서 이런 충치가 생길 수 있게 만드는 균이 될 수가 있고요. 혹은 이런 치태나 치석을 만듦으로 인해서 잇몸에 이런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잇몸을 내려앉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이 치은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치은염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부어서 생기는 염증, 여러분들이 흔히 겪는 염증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부 조직에서만 잇몸에만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치은염이라고 하고, 치주염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잇몸의 안에 있는 이런 이빨의 뼈까지도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치은염다운 치주염까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최악의 잇몸 염증이라고 한다면 급성 괴사성 궤양성 잇몸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만성 치은염이라고 하죠. 치주염에서 더 나아가서 잇몸을 거의 관리를 안 했다, 아니면 잇몸이 굉장히 약한 분들에 한해서는 잇몸에서 하얗게 궤양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치료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잇몸 관리를 잘 안 하고 이빨을 잘 안 닦고 그리고 치과 치료도 잘 안 받는다 라고 했을 때는 잇몸뼈가 점점 녹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치아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잇몸이 더 내려가게 돼가지고 이가 시림으로 인해서 신경 통증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래턱 쪽에 신경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잇몸이 내려앉게 되면 굉장히 엄청 시리고 정말 짜증나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잇몸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치석이 생겨서 치태가 쌓이고, 그리고 잇몸이 내려가고, 그리고 이가 시리고 이빨을 뽑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기간인 이런 이빨이 없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또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양치만 잘하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약사님 양치만 잘하면은 만사 오케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이빨만 닦아준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이빨 사이사이 안에 이런 구멍들은 이 칫솔질로도 잘 안 벗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그렇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치과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또 보험 적용도 되기 때문에 이런 이빨 사이사이 안에 치태나 치석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따로 이런 치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치간 칫솔을 같이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사다 보니까 이 약국에서 빠르게 가성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잇몸 치료제, 잇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약국템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치간 칫솔이나 아니면 어금니 칫솔이 있습니다. 어금니 칫솔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기역자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어금니는 어금니 나름대로 이제 기다란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안까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기역자로 어금니는 어금니대로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치간 칫솔로 치태 치석을 잘 꽂아주시면서 이 치태 치석을 빨리 없애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정말 가성비 극강의 제품이기 때문에 꼭 약국에서 사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헥사메딘 구강 세정제도 있습니다. 소독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병원 처방약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독약을 가지고 하루 3번 이제 양치하고 나서 가글 하고 뱉어주시면 되게 되는데, 이런 소독약도 가끔씩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내가 조금 잇몸이 좀 아프거나 좀 부었을 때 같이 사용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케어 가글이
케어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케어각을 제품 이름이 되는데 벤제토늄 염화물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소독약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균 살균이 가능하고 입냄새 구취가 조금 심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이 가글액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사서 우리가 잇몸이 좀 부었거나 조금 아플 때 같이 사용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 외에도 이제 먹는 약이라고 했을 때 이런 뭐 약국 약 중에서 좀 순한 약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한약 제제를 같이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청이산하고 사이탕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염작용을 해주기도 하고 우리 치열에 열을 내려줌으로써 이 잇몸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병원에서 주는 약이기도 한 이 헥사메딘, 뭐 오래 써도 괜찮지 않냐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소독제죠. 구강 점막을 계속해서 자극하게 된다면 착색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잇몸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아플 때, 내가 정말 이 치과 치료를 받고 나서 한 3일 안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잇몸이 붓고 피날 때 제가 드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3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약국에서 먹는 약을 구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잇몸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게 소염진통제하고 그리고 이런 한약제제, 아까 말씀드렸던 청이산이나 사이탕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염진통제는 덱시보브로펜이라고 해가지고 속도가 빠르게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진통제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알씩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셔주시면 좋고 이런 청이산이나 사이탕도 같이 드시면 좋고요. 만약에 그거를 못 구한다 라고 한다면 약국에는 잇몸 보조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이가탄이라고 들어보셨거나 그 외에도 이런 이가탄과 똑같은 성분의 다른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이랑 같이 드셔보셔도 괜찮고, 그래서 약국약만으로 해결을 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내가 아픈 것만, 염증만 잡아주는 것 뿐이지 원인을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치과 진료 예약을 빨리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빨리 받아보셔야 원인을 제대로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3번째로는 칫솔질을 하면서 치간 칫솔, 아까 가성비 극강의 약템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치간 칫솔을 꼭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치태 치석이 쌓일 확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를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렇게 쉽지 않은 약 이야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약사 이진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신다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크나큰 힘이 될 수 있고요. 저는 현재 유튜브 약사 이진수 채널에서 다양한 약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사 이진수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